한 50대 한국 여성이 남편과 아이를 잃고 우간다에서 정착한 뒤 현지 50대 흑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임신과 출산이라는 기적을 경험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깊은 시골 우간다의 한 작은 마을에 이름도 독특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간판에 한국어와 현지어가 섞여 적혀 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원래 이곳 주민들의 식문화는 현지 재료와 강렬한 향신료로 요리하는 전통 음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 가게는 신선한 현지 재료에 한국식 양념을 살짝 가미한 독특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며 마을 사람들과 외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게 주인은 52세의 한국 여성 김소윤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녀는 언제나 주방에서 요리를 직접 만드는 셰프 오너였습니다. 소연은 흔히 말하는 여장부 기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87세 무렵 아프리카로 건너온 그녀는 여러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엔 교육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농장 운영, 수공예품 수출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현지 식재료로 한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식당 아이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소연은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열며 모든 고용 인력을 현지인으로 우선 채웠고 장사가 어려울 때도 직원들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녀가 지역 사회와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했기에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한식 셰프이자 훌륭한 오너로 인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신뢰했고 마을 전체에서 그녀의 식당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소연이 사용하는 재료는 현지 농부들이 재배한 유기농 채소와 특산물이었는데 그녀가 중간 상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구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전에는 헐값으로 넘기던 재료들이 그녀를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녀의 요리는 품질이 뛰어났고 현지인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즐겨 찾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양념과 현지 스파이스가 어우러진 퓨전 메뉴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 식탁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녀에게도 마음 한편에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39세 무렵 한국에서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뱃속에 아이가 자라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으로 병원에서 아이마저 유산하게 됐습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사랑하는 두 사람을 한순간에 잃은 상실감은 그녀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두 겹, 세 겹으로 겹쳐진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연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지만 이대로 가라앉으면 상처 속에 영영 갇힐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그녀는 직장 생활로 쌓아온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한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부딪히며 남다른 의지와 추진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맨손으로 무언가를 일궈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체감했습니다. 그 고된 노동과 노력은 어느 순간부터 삶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공의 단서를 찾는 과정을 반복하며 결국 그녀가 정착한 곳은 우간다의 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천혜의 자연 환경 덕분에 농작물이 풍부했고 이를 이용해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식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마을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삶에 대한 애착도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의지했던 인물 중 하나는 53세의 흑인 남성 사무엘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똑똑한 그는 소연의 에너지를 보고 이 여성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로 일하며 그는 소연이 현지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공정하게 대하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에 대한 존중과 감사에서 시작된 마음이 점차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실 사무엘 또한 오래전 아내가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혼자 남아 생활 전선에서 분투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충격은 쉽게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남성이 더 빨리 털어낸다고 말할지 몰라도 사무엘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고 생계를 위해 바쁘게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연을 만나며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소연에게 존경심을 느끼며 아침 일찍 식재료를 구하고 레시피를 연구하는 등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소연은 그의 성실함을 보고 정말 유능한 파트너를 만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은 존경이나 동료애를 넘어서는 무언가로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을 숨기기 어려워졌고 종종 저녁 식사나 가게 문을 닫은 뒤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소연은 사무엘의 호감을 알았지만 과거의 상실감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랑한다면 행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별의 슬픔을 견뎌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한결같은 태도와 진심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키워가던 어느 날, 식당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의 더위로 손님이 적은 오후 3시경, 건장한 남성 몇 명이 어수선한 분위기로 식당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태도로 계산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보기 드문 폭력적인 기색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경악했고 소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찾으시는 건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험악한 언어와 돈 내놔라는 거친 요구였습니다.
몇몇이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소연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여장부 기질이 발동했는지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녀를 밀쳐 넘어뜨렸고 화분과 주방 도구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침 출장에서 돌아오던 사무엘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직원들이 경찰에 전화했지만 마을 특성상 즉시 출동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무엘은 한 명을 밀어내고 다른 이가 뒷문으로 도망치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범인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지만 인원이 많아 다시 식당을 뒤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미 바깥에서 도움을 청했고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범인들이 도망치기 직전 경찰이 몇 명을 체포하며 나머지도 붙잡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사무엘과 직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소연은 팔과 무릎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긴장감이 풀린 소연은 무의식적으로 사무엘의 품에 안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으며 당신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연은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사무엘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 역시 존경 이상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후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소연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직원들은 근심 어린 얼굴로 그녀를 살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엘은 오늘은 내가 당신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팔이 아플 텐데 병원에 같이 가봅시다 라며 걱정했습니다. 소연은 그러죠.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경미한 타박상 진단을 받고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마음속은 복잡하면서도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사무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고민과 감정이 실렸습니다. 소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사무엘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식당 뒤편 숙소에서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연은 남편과 아이를 잃은 아픔을 털어놓았고 사무엘은 아내를 잃은 시간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을 나눌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일상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무엘은 소연의 트라우마를 존중하며 천천히 다가갔고 그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하고 장을 보고 요리를 연구하며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고 아침 햇살이 내리는 마을에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공식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부부로 여겼습니다. 소연은 과거와는 다른 안정을 느끼며 사무엘의 사랑이 새로운 힘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녀 마음 깊은 곳에는 작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또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어쩌나 하지만 이번에는 그 불안이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믿음과 사랑이 그녀를 지탱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소연이 몸 상태가 이상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임신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2세라는 나이와 과거 유산 경험 때문에 믿을 수 없었지만 여러 검진 끝에 확실한 임신이 확인됐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 사무엘에게 나 임신했어요 라고 전하자 그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들과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에 환호하며 축하했습니다. 셰프, 정말 축하해요. 건강하게 아기가 나와야 해요라며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소연은 과거의 아픔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0대 임신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과거 유산의 기억 때문에 각오를 다졌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건강관리와 영양 섭취에 신경 썼습니다. 사무엘은 아침이면 허브차를 끓여주고 식당 일을 조정해 그녀가 무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직원들도 식당 운영을 도맡아 소연이 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임신 중기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 다리 부종, 심해지는 입덧 등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건 기쁜 고통이야라며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검진 때마다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에 직원들과 마을 이웃들은 환호하며 우리 마을은 축복받았다고 떠들었습니다. 임신 후기 의사는 노산의 합병증 가능성을 언급하며 병원 근처에 머무르라고 조언했습니다. 소연과 사무엘은 수도 근처 큰 병원 가까이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식당은 직원들이 임시로 운영했고 마을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며 소연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사무엘과 주변인의 응원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진통이 시작됐고 소연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긴 진통 끝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렸습니다.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소연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아들은 건강하다고 알려줬고 소연은 아기를 품에 안으며 눈물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분만실로 달려와 아기와 소연을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출산 후 며칠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 소연과 아기는 안정된 상태가 됐습니다. 마을 이웃과 직원들이 몰려와 축하 선물을 건넸습니다. 허름하지만 정성 가득한 아기용품, 손수 짠 담요, 몸에 좋은 재료까지 모두가 그녀의 지난 날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소연은 과거 큰 아픔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은 사실이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원 후 세 사람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아기는 건강히 자라며 식당 한편에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셰프님 아기는 복덩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식당은 더 많은 손님으로 북적였고 마을에도
사업 기회가 생겨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행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소연과 사무엘은 아이를 키우며 가게 운영을 병행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직원들의 지원으로 스케줄을 조정하며 아이가 밤새 울 때도 번갈아 달래줬습니다. 그런 소소한 고생마저 기쁨의 일부였습니다. 소연은 아이가 우는 것도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니까 감사하자라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온가리를 시작하자 사람들은 더욱 귀여워했습니다. 손님들은 아기를 보기 위해 식당을 찾았고 소연은 매일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 행복을 다시 누리게 될 줄 몰랐다며 기적을 실감했습니다. 과거 남편과 아이를 잃었을 때 인생이 끝난 듯 했지만 의지를 놓지 않았기에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식당은 마을의 명소로 거듭났고 소연은 중견 사업가이자 아기의 엄마가 됐습니다. 사무엘은 듬직한 아빠이자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애정과 웃음이 가득한 일상은 주변에 긍정적인 기운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은 위대하다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연은 틈틈이 과거 남편과 아이를 추억했습니다. 그 시간은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라 지금의 기적을 소중히 여기게 한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엘은 그녀가 상처를 마주할 때 묵묵히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큰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소연과 사무엘은 사랑의 힘이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잃어버린 희망과 웃음을 되찾아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울려 퍼진 아기의 웃음소리가 그 증거였습니다. 훗날 아이가 마을 학교에 들어갔을 때 식당은 소연앤드 사무엘 간판으로 더욱 확장됐습니다. 직원도 늘었고 근처 도시에서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이는 사랑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자유롭고 밝게 자랐습니다. 미래의 셰프가 될지, 다른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 속에서 컸다는 점입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가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연과 사무엘의 식당이 따뜻한 기운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마을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소연과 사무엘은 자신들의 작은 실천이 이런 파급 효과를 낳을 줄 몰랐다며 기뻐했습니다. 세상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절망의 끝이라 여겨도 다른 가능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연이 아프리카로 오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슬픔에 갇혀 있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끈질긴 의지와 사랑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노산 임신과 출산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소연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보답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 가겠다고 결심하면 그 힘은 무엇보다 강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연과 사무엘, 그리고 그들의 아이가 이룬 작은 가족은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